김부겸 전 총리하고 네.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비대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선거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병훈 총리라든지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만나는 것을 보고 뭐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듣고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실망했다 하는 것이 저는 바라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도 정신 차릴 거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가 혼란스러운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비명계들은 본인들의 이제 공천 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은 나가서 당을 하니 많이 몸값 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마 총선을 치를 걸로 보이고 아마 저 비명계들의 저항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럼 남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과연 이재명 체제로 저는 총선 치르는 거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네. 그럼 그 안에 반성이 있고 성찰이 있고 혁신이 있습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다 되돌려 보면 네.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시켰다가 당시에 그냥 아무런 것도 되지 않고 빈손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든지 뭐 국가 대개조라든지 뭔가 그동안 대선 때 했던 수많은 약속들 당내 대표로 지내면서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 치르겠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고 숨만 쉬고 떨어지는 낙엽만 조심하면 본인들은 그냥 다 배치 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것이 네. 민주당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것이 그러면 또 그분들 그대로 다음 22대 총선 들어가서 또 이런 무능력한 모습 또 무기력한 모습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 이것은 국민의힘이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일 뿐 네. 전 민주당이 이것은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그냥 모시고 올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나 네. 싶은데 네. 민주당도 사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정말 혁신적인 인물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당에 들어오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큰 고민이 저는 우리 당에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아직도 86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86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고 옛날에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들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네. 저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결국에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인적 쇄신인데 네. 인적 쇄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럼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86이 아니라 더 올드보이가 더 그렇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청년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인데 절대 윤호할 수 없습니다. 윤호?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저는 진짜 전용기 의원님 혁신위원장 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기대 응원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네. 대표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부터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일단 입장을 밝히시라고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켜왔는데 네. 대선 때 뭐 이거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한 발 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본인의 숙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제에 대해서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민주당을 그래도 선거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뭐 다당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열정을 많이 보이셨는데 지금 이거 선거제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방송에서 토론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왜 내야 되죠? 라고 반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뭐 원내대표 소관사안이라면서 피해가거든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얘기하게 아 서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구청 갔을 때 여기 부서 가면 저기가 보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부서간 핑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그 다음에 뭐 대선 또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네. 아니 대선 주자까지 지냈고 수많은 약속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온 정치인인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는 이거 너무 진짜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계속 볼넷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동의할 고의사고. 수가 없는 게 철학이 정말 뚜렷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본소득 10년 이상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기본소득이 굉장히 좀 진보된 안이기도 하고 뭐 혹자들은 뭐 국민의힘 뭐 당규나 당원에 당원에 뭐 있어요. 당원에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 진보 나눌 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꿋꿋하게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였고 대선 때도 그래서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의 태도로서 토론은 해봐야 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년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깔 때 사실 그때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죠. 경부고속도로 필요 없다고. 그건 잘못된 반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인터넷만 깔 때 그때는 이제 보수당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인터넷 그 필요 없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에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던 거죠. 여기에서 기본소득도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AI 시대가 오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네. 분명히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도입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급격하게 진행할 수는 없으니 토론이 필요하다 정도로 수용하는 그거 인정. 그러니까 일단 네, 얘기를 그런 해보자. 거죠. 오케이. 그렇죠. 선거제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진짜. 내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의만 계속해. 매일 제가 논의만. 총선객단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뭐 선거 네. 때까지 논의할 거예요? 뭐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다 논의할 거예요? 털면 이거 큰일 나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그걸 지키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견이 있을 얘기입니까? 야, 그거 결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연말이어서 연말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신년 초까지도 이 논의가 결정이 안 되면 국민들이 좀 화가 날 시간은 것 갑니다, 같다. 지금. 아마 금방 선- 갑니다. 선거법은 진짜 1월, 2월 돼야 될 겁니다. 아니 이거 근데 맞아요. 국회의원님분들 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도대체 룰을 네. 무슨 선거가 4월인데 1, 2월에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죠. 분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해 보시라고 말이 안 되죠. 그거 진짜. 아 이거는 좀 룰 같은 거는 진작 1년 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저도 1년 근데 전에 했으면 저는 제일 좋지 저도 않았을까. 국회 출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요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퇴하면은 대화 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권력 투쟁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권력 그리고 투쟁. 그 명분이 지금 우리가 왜 빨리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못 하냐,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냐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용으로 너무 많이 변모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하나 제시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천명하고 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것을 명분으로 권력 투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재명 대표 한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닌데 네. 여기에 쏠려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해법이 네. 그럼 지금까지 대선에서 지금 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도 활동했고 이낙연 대표는 미국 가 계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럼 왜 그 사당화 지적을 안 한 겁니까? 왜 그걸 지금 시점에 지적을 하는지가 저도 너무 그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저는 몸값 높이기를 좀 너무 과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노선이 다르면 당내에서 노선을 갖고 싸우시고요. 네. 정말 그 노선이 국민들 앞에 펼쳐놓고 토론을 했는데 정말 그 회복 불가다. 그럼 나오셔야죠. 당당하게. 네. 근데 나오지는 않고 마치 류호정 의원님하고 비슷해요. 당내에 있으면서 있는 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하다, 당내에서는 이건 해당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행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전 이건 너무 떳떳하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국민들 앞에 알리시라. 근데 알리지를 않아요.